1억 갖고 평생 170만 원 정도를 받을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이 한번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땅 같은 경우 이 도로가에 보면 배수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은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도로보다 좀 확실하게 낮으려면 낮고 평하게 만들어 놔야지 논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땅을 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현장은 충남 당진시 송화읍 오곡리 335-6 외 두 필지, 여기 보시는 이 땅입니다. 이 땅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땅이 아니고요, 경매로 나온 땅인데 2024 타경 1618. 네, 뭐 주위 풍경을 보면 인가가 한 두 곳이 있어요. 저 개 짖는 소리 있죠, 강아지들이 짖는 저 소리. 거기는 인가 하나고, 앞집에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신,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이 살고 계신 두 가구 정도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막 넝쿨로, 칡넝쿨로 올라가 있는 이곳이 대나무 밭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온갖 잡풀로 다 지금 덮여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농사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평수도 보면 대략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 1086평이에요. 10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농사를 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여기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5억 8200이 감정가입니다. 오곡리가 세 필지인데 그 중간에 대지도 있고요, 전도 있는데 감정가가 5억 8천 정도 됐는데, 근데 이게 6차까지 떨어졌어요. 17%까지 떨어졌으니까 9780만원 정도, 약 1억 안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 매력적인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땅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이런 땅을 가지고 와서 뭘 개발을 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곳에 주택 지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혼자 외롭게 있는 집들도 다 떠나가고 있는데, 이런데 도로 사정도 보면은 폭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가 오면은 피해가기도 어려울 이런 곳이에요. 그 주변 보면 다 산으로 또 우거져 있고,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이 되진 않습니다. 이곳에 보면 뭘 하기도 어려워요. 숲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집을 짓고 살기도 어려운 동네입니다, 사실상. 근데 용도 지역을 보면 여기가 계획관리거든요. 계획관리 같으면 집도 질 수 있고, 우리가 뭐 사실상은 도로 여건만 되면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뭐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소매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도로 여건이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그때는 못 되고요. 농사예요, 농사. 계획관리 땅이긴 하지만 농사로 가능할 수 있는 땅인데, 이런 땅 같으면 딱 보면 지적들을 보면 여기가 필지가 대부분 다 전이에요. 근데 대지가 124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여기 보니까 아까 2억 8천 정도 돼요. 굉장한 겁니다. 감정가가 5억 8천이고 공시지가가 2억 8천이면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농지연금으로 보면 아주 좋아요. 왜? 이게 낙찰이 돼가지고 내가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이 돼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면, 공시지가의 3분의 1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3배의 차익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농지연금은 공시지가의 100%, 그리고 감정가의 90%니까 무려 5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상은 보면 이렇게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걸로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땅들은 저 위에 올라가면 일단은 단이 한번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땅 같은 경우 이 도로가에 보면 배수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은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땅을 가지고서 논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도로보다 좀 확실하게 낮으려면 낮고 평하게 만들어 놔야지 논으로 만들지, 이런 것 같으면은 하수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땅을 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유찰이 17%까지 떨어진 이유가,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뒤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입찰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구나 저 위에 보면은 막 넝쿨이 우거져 있는 넝쿨, 저게 뭐냐면 저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대나무예요.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 대나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들어가 봤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돈을 들이면 됩니다. 인부 한 3명 정도 모시고 와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걷어내고 평평하게 평탄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골을 만들고 물빼기를 만들고 대추나무든 아니면 살구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서 잡초매트를 다 깔고, 대나무 같은 경우는 다 베가지고서 싹 처리해가지고 깔끔하게 하고, 저 위까지도 가면은 뭐 나무도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저런 것까지 다 처리해야 되고, 사실 이걸 일반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연금용으로
사가지고서 이거 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리입니다. 농지증 발급하기도 어렵고 이걸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한번 하고 난 뒤가 끝이 아니라 하고 난 뒤에 이곳까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17%까지 떨어진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이지만 내가 이런 땅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인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어떤 유경험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가격이 1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억 갖고 평생 170만 원 정도를 받을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농사로 한번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5년 동안에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머릿속에 있고, 저 대나무 밭에 들어가는 순간 저거를 다 베지 않고서도 농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막막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매 물건 중에서 진짜 휴경지, 오리지널 휴경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낙찰을 받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